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짭짜리 토마토로 유명한 부산 지역 대표 특산물인 대저토마토가 잇따른 개발 사업으로 설 곳을 점점 잃고 있습니다. 농민들 사이에서는 대저토마토의 명맥이 끊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박재한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저토마토의 재배 면적이 줄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대저토마토는 부산 대저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지역 특산물이자 일종의 브랜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2년 9월에 지리적 표시제 86호로 등록이 됐었고요. 당시 대저 1동과 2동 260헥타르가 포함됐습니다.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온 것은 지리적 표시제 등록 이후 1년 뒤 2013년에 강서구의 에코델타 시티가 조성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위기가 이제 현실화가 됐는데 토지 보상이 끝나고 직접 토지가 수용이 되면서 농가 100개가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 있었던 지난 2월 말 발표된 대저 신도시 그리고 함께 조성되는 공공주택 사업이 확정되면서 이 부지 내에 토마토 농가 40호와 그리고 45헥타르의 농경지가 수용되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기서 농사 짓고 있는 분들은 지난 에코델타 시티 조성 사업으로 이쪽으로 이주해 오신 분들인데 이번에 또 쫓겨날 위기에 놓이게 된 거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습니다. 대저토마토가 일반 토마토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선 모양에서부터 굉장히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토마토는 그냥 단순한 빨간색인데 대저토마토 같은 경우는 좀 크기가 좀 더 작고 검붉은색 줄을 띠고 있는 게 좀 특징이 있고요. 이렇게 다르게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 이유는 대저의 토양과 물, 기온 같은 생육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강서구 대저동 일원은 아시다시피 낙동강 하류의 삼각주 평야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게 되면 염분이나 미네랄 성분 등이 작물에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고요. 이런 특성 때문에 대저토마토에서는 짠듯하면서도 단맛이 특징인 그런 특이한 맛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당도가 8브릭스 이상 되는 토마토를 짭짜리 토마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높은 산이 없어서 일조 시간이 굉장히 길고 이렇다 보니까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은 토마토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대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 기온이 매우 높기 때문에 1월부터 5월까지 토마토 생산이 가능하고 특유의 맛 때문에 다른 토마토보다 두세 배 높은 값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위기 속에서 오히려 재배 면적과 농가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네, 지난해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이 코로나가 대저 토마토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대저 토마토 재배 면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코델타 시티의 3분의 1이 수용되고 나서 굉장히 줄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취재해 보니까 지난해 201헥타르까지 떨어졌지만 올해 다시 286헥타르까지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코로나 여파로 지난해 꽃 소비가 줄고 식당으로 나가는 엽채류, 그러니까 상추나 쑥갓 같은 엽채류 농가가 판매가 부진하다 보니까 이런 농가들이 대체 작물로 토마토를 선택하면서 오히려 부지가 늘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뚜렷한 특징은 현재 지금 대저 토마토 시설 하우스를 방문해 보면 젊은 분들을 굉장히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분들도 코로나 영향으로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을 하거나 사업을 폐업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서 다시 기농을 선택해서 대저 토마토 농가 2세가 되어서 지금 계속 생산을 하게 된 거죠. 네, 대저 토마토 축제가 2년 연속 취소됐는데요. 지난해부터 판매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짚어주시죠.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으로 오프라인 시장이 위축되다 보니까 판매 전략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는 5kg 박스로만 출시가 되다가 작년부터 이 포장을 소포장으로 전환해서 2.5kg 박스로 모두 바꿨습니다. 그리고 대저에서 생산된 대저 토마토가 거의 대부분 70% 정도가 수도권에서 소비가 됐었는데 작년에 판로가 막히다 보니까 온라인 그리고 홈쇼핑 쪽으로 판로를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로 70%까지 편중되던 물량이 50대 50으로 골고루 나눠져서 오히려 판매량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아까 청년 농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청년 농가가 한 50호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 농가들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하고 그리고 이 청년들을 교육시켜서 한 매년 10명 정도를 지역 대학에 위탁 교육시키면서 이렇게 대저토마토 명맥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대저토마토의 명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그 대저토마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리적 표시제 때문에 대저 지역에서 생산된 토마토만 대저토마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 농가에서 이제 보상을 받고 이주를 하더라도 이 대저 지역의 농지를 구하지 못하면은 대저토마토라고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현재 이제 대저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개발로 인해서 지가가 굉장히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대저 지역에서도 현재 농지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부산을 벗어나기도 힘든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 지난 2월 말에 대저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현재는 토지 거래만 지금 제한된 상태고 아직 구체적인 보상 방안이라든지 수용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지난 2013년 에코델타 시티 때문에 이제 농지를 뺏길 위기가 왔을 때부터 대체 부지를 마련해 달라고 줄기차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제 지자체에서는 땅을 마련할 곳이 없다 보니까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농가들도 상황을 지켜보면서 구체적인 토지 수용 방안이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단체를 만들어서 대체 부지를 본격적으로 요구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재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